안녕하세요, 멍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명상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일본에서 먼저 쓰여서 일본 말이 우리나라에게 들어온 말입니다. 일본에서 명상이란 단어를 쓸 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명상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명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명상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의 명상은 신에게 기도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묵상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명상,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생각해내는 것이 불교의 참선, 불교의 명상입니다. 사실 명상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불교에서는 참선이란 표현으로 불교의 명상을 설명했습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혹은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고요함을 얻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명상, 불교 명상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불교 명상을 번역할 때 원래 이제 불교 명상이 인도 거였거든요. 인도에 있는 불교 명상을 번역할 때 메디테이션이란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서양의 기독교 명상, 그러니까 신에게 기도하기 전에 잠시 앉아서 마음을 고르는 묵상과 동양의 명상, 그 중에서도 인도에서 시작된 인도의 불교, 남방불교의 명상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중의적인 두 가지의 뜻이 있지만 현대에 쓰이는 명상이란 단어는 명상이라는 용어를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들이 다시 명상을 서구 심리학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뜻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명상이란 용어가 아시다시피 범람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것까지도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상 그러면 일단 명상, 마음챙김, 알아차림, 마음 공부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음 수련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요즘 명상은 어떤 개념이나 행위에 명상이란 단어를 붙이면 그 모든 것이 명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음악에 명상을 붙이면 음악 명상, 그림에 명상을 붙이면 그림 명상, 달리기에 명상을 붙이면 달리기 명상,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걷기 명상, 걷는 것에 명상을 붙이면 걷기 명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다 보니 원래 가지고 있는 명상의 뜻이 많이 모호해지고 애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송수단이라고 할 때 운송수단은 사람이나 사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짐을 지는 보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당나귀나 말, 소를 이용한 우마차나 마차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혹은 기차, 그리고 바다에는 배, 그리고 현재는 비행기, 우주선까지 모두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등에 매는 보짐과 우주선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명상을 정의 내려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한테,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명상을 왜 하려고 하시나요? 왜 하려고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가 복잡해요.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요. 우울해요. 화가 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 스트레스가 심해요.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럼 명상이 무엇이죠? 명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마음을 비우는 거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앞에 그 질문 때문에 뒤에 명상의 정의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명상의 의미를 거꾸로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공통점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분들이 명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이런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꼭 명상밖에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마음의 괴로움이 올 때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거나 친구들이랑 수다를 떤다거나 스포츠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잊고 혹은 극복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운동은 괜찮습니다만 특히 이제 술 같은 쾌락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쾌락적인 방법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극은 감각을 자극하는 것인데 감각을 자극한다는 것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적인 것에 의해서 자극이 계속 강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쾌락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자극에 중독이 되고 결국 정신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는 그대로 있고 시간만 지나고 그 괴로움은 한 구석에 그대로인 채 남아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 마음에 괴로움이 왔을 때 하는 것이 명상이고 두 번째 조건, 하지만 그런 쾌락적이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명상이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쾌락적인 수단을 제외한 모든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명상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상을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명상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